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왔어? 정말 뻔뻔하네. 25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레드와인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굴욕을 당한 며느리. 와인에 젖은 머리로 현관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본 시아버지 석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동창회에서 수연이라는 애가 와인을 제 머리에. 그날 밤 석봉은 30년간 봉인해 뒀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범한 치킨집 사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정체,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마주하게 된 과거의 원수들. 오랜만이네. 나 석봉이야. 과연 석봉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영은 동창회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울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5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이상 들어가야 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는 몇 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켜진 호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미영의 시선이 주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 장미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여기저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검은색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 이미영 아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영이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강수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 원피스는 어느 유명 브랜드 것으로 보였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반짝반짝 빛났어요. 수연아, 안녕. 미영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수연이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아서 미영은 움츠러들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너 많이 늙었다? 수연의 날카로운 말에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미영이 어렵게 대답했어요. 나야 관리를 하니까 괜찮지. 피부과도 다니고 헬스장도 다니고. 그런데 너는 살림이 어려운가 보네. 수연이 미영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근처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미영이 맞네. 동창들의 반가운 인사에 미영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수연처럼 차갑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동창 중 하나인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 그것도 쉽지 않지. 정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뭐 하는데? 수연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호기심보다는 캐묻는 느낌이 강했어요. 건설 관련 일을 하는데. 미영이 말을 흐리자 수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건설? 어느 회사야? 작은 회사야. 혹시 요즘 일자리 구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야? 수연의 질문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동네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어요. 잠깐 쉬고 있어. 미영이 어렵게 대답했어요. 쉬고 있다고? 그럼 수입이 없겠네?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치킨집을 하시거든. 미영이 더욱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치킨집? 그럼 배달도 하고 그래? 수연의 목소리에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 아이고, 힘들겠다. 요즘 치킨집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수연이 마치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댁이 워낙 큰 기업을 하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만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에 비싼 시계를 일부러 보이려는 듯 팔을 들어 올렸어요. 수연이 시댁이 어디야? 다른 동창이 물었습니다. 태영그룹이야. 들어봤지? 수연이 거들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치켜 세웠어요. 동창들이 와하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정말 부자네. 너무 부럽다, 수연아. 역시 수연이는 복이 있어. 수연이 우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리에 나와도 당당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연이 미영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례할게. 미영이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수연이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우리 더 얘기하자. 수연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 내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 수연이 미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 혹시 여기 와서 뭔가 도움 받으려고 온 거야? 무슨 말이야?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예전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성공한 동창들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온 건 아니지? 수연의 말에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됐습니다. 누군가 작게 설마하고 중얼거렸어요.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 그럼 뭔데?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고 싶어서.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친구였나? 수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같은 반이었다고 다 친구는 아니지. 너는 그때도 별로였는데. 수연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도 집이 어려워서 늘 주눅 들어 있었잖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도 마찬가지네. 수연이 계속해서 미영을 공격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수연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김정희가 말려봤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미영,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왔어? 수연이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미영 쪽으로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와인이 잔 안에서 흔들렸어요. 정말 뻔뻔하네. 그러더니 수연이 와인을 미영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미영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원피스를 적셨어요. 붉은 와인이 검은 원피스에 얼룩을 만들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어요. 음악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저런. 동창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미영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팔짱을 끼고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됐어?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 미영은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지만 곧게 허리를 펴고 걸었어요.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 저런 애들은 오면 안 되는 거야. 복도로 나온 미영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욱 참담했어요. 와인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과 얼룩진 원피스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왔을까? 왜 여기 왔을까? 미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와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미영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택시 운전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미영은 현관문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 현준이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밖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영아, 왔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아버지 석봉이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석봉이 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미영의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과 얼룩진 원피스,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본 석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관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석봉이 급히 다가와 미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뭘 어쨌다는 거야? 석봉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저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석봉이 미영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손수 물티슈를 가져와 미영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동창회에서 수연이라는 애가 저한테. 미영이 흐느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레드와인을 머리에 부었어요. 뭐라고? 석봉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왔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미영이 동창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석봉에게 털어놓았어요. 수연의 모욕적인 말들과 마지막에 와인을 부은 일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석봉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턱의 근육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연이라는 애시댁이 태영그룹이라고? 네. 그렇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석봉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울어. 씻고 푹 쉬어.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괜한 곳에 가서.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그쪽이야. 석봉이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석봉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뒀던 감정들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후 석봉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석봉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석봉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나 석봉이야. 다음 날 아침 석봉이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는 소리에 미영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 치킨집 일을 할 때 입던 편한 옷 대신 검은색 양복을 꺼내고 있었어요. 미영은 침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미영이 문을 열고 나와 물었어요. 응? 아, 미영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석봉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매는 넥타이라서 그런지 손놀림이 서투르렀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석봉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치킨집 아저씨 같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회사 사장 같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오래된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석봉이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그 구두도 평소 신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잘 닦아놓은 검은색 구두였어요. 거실로 나온 현준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정장까지 차려입고요? 현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옛날 친구 만나는데 예의상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지. 석봉이 시계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그 시계 역시 평소 차던 것과 다른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오늘 치킨집은 어떡하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도 괜찮아. 너희들도 푹 쉬어. 석봉이 말했어요. 그럼 언제쯤 오세요? 저녁 때는 돌아올 거야. 석봉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현준과 미영은 창문으로 석봉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차려입고 나가시는 거지? 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 것 같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미영이 어제 있었던 일을 현준에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편 석 씨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와본 이곳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하나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간 석봉이 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봉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 남자는 김재호였습니다. 30년 전 대한건설에서 석봉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전무였어요.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호야, 오랜만이다. 석봉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어제 전화했잖아. 네, 그렇긴 하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김재호가 석봉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앉자.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석봉이 물었습니다. 그냥 소소한 건설업체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요? 나도 별거 없어. 치킨집 하면서 살고 있어. 치킨집이요? 김재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조용히 살려고. 그동안 정말 찾고 싶었는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었지. 석봉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김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영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태영그룹이요? 혹시? 김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회장 말이야. 최동욱. 아직도 그 사람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김재호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며느리가 어제 우리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했어. 석봉이 어제 일어난 일을 김재호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재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와인을 머리에 부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데 그 며느리 시아버지가 최동욱이더라. 석봉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강수연이라는 사람이. 그래, 맞아. 김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수연은 최 회장 큰아들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석봉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30년 전 일이 생각나더라. 석봉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김재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자기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이제는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당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석봉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그 시각 태영그룹 본사에서는 강수연이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 김영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누군한테 와인 부었다면서? 아, 그 일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김영희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먼저 건방지게 굴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저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수연이 변명했습니다.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해?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네. 수연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시댁에서도 늘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수연은 시아버지 최동욱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수연아. 무슨 일이야? 최 회장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어요. 어제 동창회에 다녀왔거든요. 그래, 재밌었어? 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제가 아는 애 중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감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수연이 어제 일을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제대로 혼내줬어요. 와인도 부어주고. 최 회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와인을 부었다고? 네, 시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이미영이요. 이미영.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최 회장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직자래요. 시아버지는 치킨집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집? 최 회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네, 배달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 시아버지 이름은 뭐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알아봐. 왜요? 그냥 궁금해서. 최 회장이 다시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석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현준이 물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친구분은 안녕하시던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더라. 석봉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도 면접 결과가 안 좋았어. 괜찮아.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영이 위로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현준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석봉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현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다려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석봉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동네 마트에 늦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라면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미영아. 돌아보니 동창회에 같이 갔던 김정희였습니다. 정희야, 웬일이야? 나도 장 보러 왔어. 그런데 너 어제 이후 괜찮아? 김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너는 잘못 없어.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수연이 그 일로 또 자랑하고 다닌다더라. 뭐라고? 자기가 너를 어떻게 혼내줬는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고.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응, 다른 동창한테 들었어. 정말 너무하다. 그냥 내버려둬. 아니야, 이건 너무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정희가 화를 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석봉에게 정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석봉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하지만 석봉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석봉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나다. 네, 회장님. 김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석봉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네, 회장님. 석봉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오후 석봉이 치킨집에서 평소처럼 닭을 튀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미영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가 그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치킨집에 올까 싶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석봉 회장님 계시나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정장은 물론이고 시계며 구두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이요? 저희 집에는 그런 분이. 미영이 당황하며 말하려는데 석봉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석봉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4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영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어요. 잠깐 들어와. 석봉이 가게 문을 닫고 그들을 안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누구세요? 현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앉아봐, 현준아. 미영이도. 석봉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석봉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 치킨집 아저씨가 아니라 진짜 회사 회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현준아, 미영아.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일이 있다. 석봉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대한건설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어. 네. 현준과 미영이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그럼 아버지께서 회장이셨다고요? 현준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때는 꽤 큰 회사였어. 직원이 1000명이 넘었지. 석봉이 옛일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럼 왜 지금? 동업자의 배신 때문이야. 석봉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배신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함께 회사를 키워왔던 사람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 누가요? 최동욱이라는 사람이야. 석봉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수연이 자랑하던 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맞아. 태영그룹 최 회장 말이야. 어머. 미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수연이 시아버지가 바로 아버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구나. 현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30년 만에 다시 엮이게 됐네. 석봉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보여드릴까요? 그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남자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꺼냈어요. 이건 최 회장이 지난 30년간 저지른 비리들의 증거 자료입니다. 이렇게 많이? 석봉이 놀라며 파일을 훑어봤어요. 탈세, 부정거래, 횡령, 노동자 임금체불.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나쁜 짓만 골라서 했구나. 석봉의 얼굴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야. 30년 동안 회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김 전무가 연락을 해줘서 알게 됐어. 석봉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준이 물었어요. 이제 그 배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때야. 석봉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들도 연락해뒀고요. 검찰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 시각 태영그룹 본사에서는 최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알아보라고 한 그 사람 시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나왔나? 네,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 네, 그냥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기억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수연 씨 남편 회사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 분명히 회장님 명의로.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남편 민석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이상한 압박을 받고 있어. 무슨 압박?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거야.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어제 한 일 때문일까? 무슨 일? 동창회에서 한 애한테 좀 심하게 했거든. 설마 그런 일로? 글쎄, 잘 모르겠어. 수연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석봉은 과거 함께 일했던 언론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저 석봉입니다. 석봉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좋은 기사거리가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태영그룹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내일 만나 뵙죠. 석봉이 전화를 끊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버님, 그동안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이 참았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네, 이번에는 저도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현준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구나. 석봉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 최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석봉이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냐? 나야, 박석봉. 전화 너머로 최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어요. 석봉이,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실망했지? 너 뭘 하려는 거야? 30년 전 일은 이미 끝났다고? 그럼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다. 석봉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 감히. 조용히 해. 이제 네가 당할 차례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두고 봐라, 최동우가. 석봉이 전화를 끊었어요. 최 회장은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이런 일이. 최 회장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봉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정말요? 미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3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충분해.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번에는 내가 모든 걸 제대로 준비했어. 석봉의 눈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살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너희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면 바로 나에게 알려줘. 네. 그날 밤 석봉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석봉의 계획에 따라 과거 대한건설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치킨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김재호를 비롯해 옛 건설 현장 감독들과 사무직 직원들까지 총 8명이 모였어요. 석봉은 가게 문을 닫고 그들과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30년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네요. 김재호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러게 말이야.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건설 현장 감독이었던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자가 모은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석봉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들을 펼쳐놓았어요. 이건 최 회장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탈세 관련 자료입니다. 한 직원이 파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대략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억이나? 미영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부정거래나 횡령은 따로 있거든요. 김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현준이 붕괴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이걸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박기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석봉이 고민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누구 말이야?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 석봉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그것도 꽤 유명한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동창회 소식지에서 봤거든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연락해 볼까? 제가 전화해 볼게요.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 정은이의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은희야? 미영이야? 어떻게 갑자기? 전화 너머로 은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법률 상담? 무슨 일 있어? 은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들렸어요. 전화로 설명하기엔 복잡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내일 오후에 우리 사무실로 와.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미영이 전화를 끊고 석봉을 바라봤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잘했어. 정말 다행이다. 석봉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과 석봉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어서 와, 미영아. 은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이분이 우리 시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은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박석봉입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은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영이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은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와인을 머리에 부었다니. 말도 안 돼. 은희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석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요? 사실 저는 30년 전에 대한건설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은희가 깜짝 놀라며 석봉을 바라봤어요. 대한건설이면 30년 전에 정말 큰 회사였는데. 맞아요. 그런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망했죠. 석봉이 30년 전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배신자가 지금의 태영그룹 회장이라고요? 네, 최동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수연이 바로 그 사람의 며느리고요. 은희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운명적이네요. 30년 만에 다시 엮이게 되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석봉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나요? 30년간 모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은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미영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탈세만으로도 충분하고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더하면 승산이 높아요. 명예훼손이요?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 모독을 했으니까 명백한 명예훼손이죠. 은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석봉이 물었습니다. 일단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두 가지 다요? 네, 수연 씨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고 최 회장은 과거 비리로 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클까요? 당연하죠.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이에요. 은희의 말에 석봉과 미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은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무료로요? 네, 이런 정의로운 일에 돈을 받을 수는 없죠. 은희의 말에 미영이 감동했어요. 은희야,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오히려 제가 보람을 느낄 일이에요. 며칠 후
석봉은 과거 함께 일했던 이정수 사장을 만났습니다. 정수는 지금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석봉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수야, 잘 지냈구나. 형님이야말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그런데 형님, 혹시 현준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재호 형이 말해줬거든요. 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 석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마침 현장 관리자가 필요해서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 월급 500만 원에 각종 수당까지 하면 600은 넘을 거예요. 석봉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맙다, 정수야. 모료, 당연한 일이죠. 현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석봉이 흐뭇해하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석봉이 현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취직된 거예요? 현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내일부터 출근하면 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현준이 석봉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네. 미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한편 수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영에게 사과하려 했습니다. 수연이 미영의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이미영 씨 계신가요? 현관 밖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영이 문을 열어보니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미영아, 나 수연이야. 수연이? 미영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그날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어나, 수연아. 미영이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이제 됐어. 일어나.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응, 이미 다 잊었어.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이미 상황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30년 묵은 원한의 대결로 확대된 상태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석봉은 미영을 데리고 과거 자신이 세웠던 자선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재단 직원들이 석봉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이분이 우리 며느리야. 석봉이 미영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인사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회장님이 세우신 이 재단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직원들의 설명을 듣던 미영이 감동했어요. 아버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돈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에 써야지. 석봉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우는 게 진짜 성공이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은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은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고발장을 넣는 거예요? 미영이 물었어요. 네, 내일 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정말 떨린다. 미영이 긴장하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과도 좋을 거예요. 은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석봉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저 박기철입니다. 응, 기철아. 무슨 일이야?
예전 현장 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네, 모두들 회장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해요. 석봉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고맙다고 전해줘. 내일 다들 모이기로 했어요. 알겠어. 전화를 끊은 석봉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네, 아버님.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살았어. 이제 괜찮아요. 미영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다음 날 미영이 동네를 걸어가는데 평소와는 다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미영 씨, 안녕하세요. 동네 상점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남편분 취직하셨다면서요? 네, 다행이요.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미영이 느꼈어요. 그날 저녁 석봉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야. 정말요? 현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30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낼 거야.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됐구나. 석봉이 흐뭇해하며 말했어요. 30년간 숨겨두었던 거대한 복수 계획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태영그룹 관련 특종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석봉이 30년간 모아온 증거 자료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태영그룹 최동욱 회장의 30년간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탈세 규모만 200억 원에 달하며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영이 TV 앞에서 숨을 죽이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어요. 또한 30년 전 동업자를 배신하고 회사를 가로챈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봉이 거실로 나와 뉴스를 봤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시작됐네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석봉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을 푸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태영그룹 본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최 회장에게 급히 물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최 회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거절해. 최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동창회에서 수연이 미영에게 와인을 부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이었어요. 재벌 며느리의 충격적인 갑질 현장. 동창에게 와인을 부어버린 태영그룹 며느리. 이게 재벌가의 인성인가? SNS에는 수연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명이 시청했어요. 수연이 급히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제가 동창회에서 한 일이 영상으로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수연은 온 가족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시아버지 최 회장이 태블릿을 수연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런데 이런 짓까지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 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시각 증권가에서는 태영그룹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매도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은희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한 검사들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수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검사들이 회의를 마치고 수사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 미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운전기사와 함께였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수연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했습니다. 미영아. 수연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미영이 문을 열어보니 수연이 눈물범벅이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이래?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수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빴어. 수연이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수연아, 일어나. 미영이 수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수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석봉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저. 수연이 석봉을 보고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들어와. 석봉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시댁에서 늘 무시당하며 살고 있어요. 뭐라고?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맨날 혼나고 시아버지한테는 존재감도 없고.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거야? 석봉이 조용히 물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예전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수연아.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응, 이제 됐어. 미영이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정말 고마워. 수연이 미영을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석봉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정말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현준이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저 승진 제안받았어요. 정말? 석봉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대리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라요. 축하해, 현준아. 미영이 기뻐하며 현준을 안았어요. 이제 정말 안정됐구나. 석봉이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현준이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석봉을 바라봤어요. 그 무렵 최 회장이 직접 석봉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석봉아, 나다. 무슨 일이야? 석봉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최 회장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네가 정해라. 예전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로 와. 알겠다. 다음 날 오후 석봉과 최 회장이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최 회장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석봉아, 무슨 말 하려고? 석봉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와서?
정말 미안해. 30년 전 일.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왜 그랬어? 돈에 눈이 멀었어. 정말 잘못했다. 3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석봉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용서? 제발. 최 회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석봉이 한동안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래, 뭐든 하겠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해.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 석봉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고맙다, 석봉아. 며칠 후 동창회에 참석했던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미영을 찾아왔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김정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정희야. 아니야, 정말 미안해.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찾아와 사과했어요. 미영아, 우리도 잘못했어.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동창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영이 감동했어요. 고마워, 얘들아.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그래, 좋아.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석봉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치킨집을 정리하고 다시 큰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현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다시 같이 하자고 해서. 아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미영이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석봉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네. 가족과 함께 있는 이런 평범한 일상 말이야. 석봉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아버님. 미영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최고죠. 현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치킨집 계속할까? 네, 좋아요.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석봉이 직접 튀긴 치킨과 미영이 만든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건배,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정말 행복하다. 미영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도야. 현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야. 석봉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공이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말이야. 맞아요, 아버님. 돈이나 명예보다 이런 게 더 소중해. 정말 그래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어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석봉 가족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치킨집 앞에 검은색 고급 리무진 세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그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포스는 최 회장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박석봉 씨 계신가요? 남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봉이 주방에서 나와 그를 바라봤어요. 순간 석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대철. 오랜만이네, 석봉아. 최대철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최동욱의 형으로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철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석봉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동생이 당한 수모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수모라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척하나? 대철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과 현준이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한 건 정당한 일이야. 석봉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정당한 일? 30년 전 일을 끄집어내서 내 동생을 망하게 만든 게 그건 내 동생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복수할 권리가 있나? 대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현준이 석봉을 말렸습니다. 괜찮다. 석봉이 현준을 제지하며 말했어요. 석봉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대철이 협박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 무슨 말이야? 고발을 취하하고 언론 플레이도 중단해라. 안 돼. 석봉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대철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리무진들이 사라진 후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누구예요? 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동욱의 형이야. 대철그룹 회장. 대철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잖아요. 미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조직이지. 석봉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현준이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고 해요. 해고라고? 석봉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당장 나가라고 해요. 지금 가고 있다. 석봉이 급히 현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석봉이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정수야, 무슨 일이야? 형님, 죄송합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현준이를 해고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무슨 압박? 대철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준이랑 관련된 사람들과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준이를 해고하는 거야? 죄송해요,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정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석봉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은희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 사건에서 손을 떼. 법무법인 대표가 은희를 불러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철그룹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건을 포기하라고요?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지. 대표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법무법인 이름으로는 안 돼. 은희가 좌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석봉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재호가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호야? 대철그룹에서 협박이 들어왔어요. 협박?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석봉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손을 떼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회장님. 직원들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석봉이 쓸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정말 미안해요.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동료들을 보며 석봉은 절망했어요. 더 심각한 일은 언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박석봉, 과연 정당한 복수인가? 30년 전 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가? 복수의 눈먼 과거의 사업가.
언론들이 석봉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뉴스를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철그룹의 힘이야. 석봉이 무력하게 대답했어요. 언론사들도 그들 눈치를 보는 거지.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때문에 동리가 시끄러워졌어. 치킨집 앞에 기자들이 와서 불편해. 너무 나간 거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미영의 귀에 들렸어요. 어느 날은 치킨집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영업 중단하세요. 동네 평화를 되찾아 주세요. 나가세요. 플래카드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어떡해요? 참아야지 뭐. 석봉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때 수연에게서도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수연아? 시댁에서 너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해. 뭐라고? 대철그룹에서 압력이 들어왔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미영도 체념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렵게 이룬 화해마저 깨져버린 것이었어요. 석봉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석봉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현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석봉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위험한 상황인가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가족들이 절망했어요. 병실에서 석봉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현준이 석봉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를 지키겠어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가 있잖아요. 미영도 석봉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가. 아버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그들이 이기는구나. 석봉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현준이 애원하며 말했어요. 포기가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자. 석봉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발도 취하하고 언론 플레이도 중단하고. 아버님,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하니까. 석봉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석봉이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품어온 꿈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석봉의 독백이 깊은 밤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도에서는 현준과 미영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현준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영이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현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석봉이 병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각, 뜻밖의 방문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영이 문을 열어보니 강수연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미영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웬일이야? 시댁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서 왔어. 이번에는 제가 옳은 일을 하겠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봉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수연아, 무슨 말이야?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수연이 서류 봉투를 석봉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최대철 회장의 비리 증거예요. 뭐라고? 석봉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시아버지 형님이 그동안 어떤 나쁜 짓들을 했는지 다 들었거든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제 남편이 대철그룹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몰래 복사해뒀던 거예요. 정말?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석봉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대철그룹의 탈세, 횡령, 부정거래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엄청난 자료네. 그죠? 이걸로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석봉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영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언니는 절 용서해 주셨잖아요. 수연아. 미영이 감동하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언니를 도울 차례예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맙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현준이 급히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 누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어요. 정말 중요한 거요. 어떤 증거? 대철그룹의 비리 자료요. 은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정말? 어떻게? 수연 씨가 가져왔어요. 강수연이? 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어요? 당장 가겠어. 1시간 후 은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한 은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정말요? 수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걸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대철그룹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가 석봉 아저씨 사건보다 훨씬 심각해요. 은희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탈세 규모만 해도 수천억 원이에요. 그렇게나요? 석봉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 로비, 검찰 압력 시도까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석봉이 도움을 줬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박석봉 회장 지지 집회,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대철그룹 규탄대회, 서울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봉을 지지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었어요. 박석봉 회장을 지지합니다. 대철그룹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람들의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TV 뉴스에서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박석봉 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과거 박석봉 씨가 운영했던 자선재단의 수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지난 30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석봉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당연하죠, 아버님.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미영이 석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이 대철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대철그룹 압수수색, 최대철 회장 소환 조사, 30년간 숨겨진 비리 전면 수사.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수연이 제공한 자료의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비리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어요. 대철그룹이 정치인들에게 수백억 원을 제공하며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은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석봉도 상황의 심각성에 놀랐습니다. 그때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30년 전 석봉과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이 미국에서 긴급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공항에 나타난 것은 이상훈이었어요. 30년 전 대한건설의 기술이사였던 그가 중요한 증거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훈아, 어떻게? 석봉이 감격스러워하며 맞이했어요. 뉴스를 보고 급히 왔습니다. 30년 만이구나.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상훈이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30년 전 최대철과 최동욱이 회장님을 배신하는 과정을 녹음한 거예요. 녹음이라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네, 그때 뭔가 이상해서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훈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석봉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석봉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자. 그럼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30년 전 최 씨 형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은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석봉이 감격스러워했어요. 한편 미영은 동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미영이 동네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30년 전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미영이 석봉의 과거 선행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지금도 그분들이 시아버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요? 네, TV에서도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시아버님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걸 봤죠?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응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준의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현준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준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팀장이 현준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결정했어. 네가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됐어. 정말요? 현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으니까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현준이 기뻐했어요. 며칠 후 최대철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비리가 밝혀지면서 결국 구속되고 말았어요. 최대철 회장 구속, 30년간 숨겨진 비리 전면 폭로, 대철그룹 해체 위기,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최대철이 석봉에게 면회를 요청해 왔어요. 석봉아, 미안하다. 철창 너머로 최대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정말 잘못했다. 동생이랑 같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최대철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 응,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럼 됐어. 이제 반성하고 살아. 석봉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석봉아. 은희가 모든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국 승리해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 아저씨 가족의 용기가 더 큰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과찬이야, 은희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며칠 후 석봉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몸도 좋아지는군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미영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석봉이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아버님.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고생 많았어. 현준아, 미영아. 저희야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가족이야. 석봉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네, 좋아요.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30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석봉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창업가들을 돕는 멘토링 사업을 열었어요.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곧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0대 청년이 석봉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무슨 말이야, 민수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회장님이 조언해 주신 덕분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더 중요해. 석봉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돈만 쫓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네, 회장님. 석봉의 사무실에는 항상 젊은 창업가들이 드나들었어요. 그들에게 석봉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는가? 석봉이 세미나에서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함께 행복해지는 거야. 함께요? 혼자만 잘 사는 건 진짜 성공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져야 해. 석봉의 말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30년 전에 실패한 이유도 그거였어. 어떤 실패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지. 돈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어. 석봉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배신도 당하고 모든 걸 잃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돈은 나중에 따라와. 청년들이 석봉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한편 현주는 회사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이 된 후 연이어 성공을 거둬 임원 승진이 확정됐어요. 축하해, 현준아. 동료들이 현준을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이제 진짜 성공한 거네. 성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죠. 현준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임원이 되면 월급도 많이 오르겠네. 네, 이제 가족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부하 직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다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부장님. 현준이 당당한 가장이자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영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역 여성 단체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여성회관에서 단체장이 미영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첫 번째 상담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미영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온 것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연이었어요. 어떤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계속 무시하고 비하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 힘들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먼저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미영이 차근차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의 얼굴에 뿌듯함이 스며들었어요. 한편 수연은 시댁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이 손님을 맞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미영이 들어왔어요. 미영 언니. 수연아, 장사 잘 되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 저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돈은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야. 미영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나도? 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요. 고마워. 너도 정말 예뻐졌어.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무렵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 일가의 몰락 이후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30년 전 대한건설 피해자들에게 총 500억 원 배상, 태영그룹 청산, 피해자 구제 우선, 과거 비리 피해자들 집단 소송 승소, 신문들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은희가 석봉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맙다, 은희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이죠. 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활동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은희야, 후회하지 않아?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요. 이제야 제 천직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네, 돈보다 보람이 훨씬 커요. 다행이다. 저희 가족이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은희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석봉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창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모임이었어요. 미영이 다시 그 장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영아. 김정희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희야, 안녕.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많이 달라졌네? 어떻게? 자신감이 넘쳐.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미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래? 응, 정말 멋있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미영아, 정말 반가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동창들이 진심으로 미영을 반겼습니다. 미영아.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도 모임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왔구나. 응, 미영아.
이제 우리 진짜 친구네. 그럼 영원히 친구지. 모임 내내 미영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동창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멋있어. 고마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정말이야.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동창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영이 뿌듯해했어요. 한편 석봉은 여전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치킨집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고마워요. 석봉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작은 일도 정성껏 하시는 모습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석봉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거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해. 석봉의 말에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석봉의 75세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현준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 미영도 함께 축하했어요. 고마워, 얘들아. 석봉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아버님. 그런데 말이야. 석봉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러게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석봉이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맞아요, 아버지. 현준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 석봉이 뿌듯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어. 뭐요? 진정한 승리가 뭔지. 석봉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야. 석봉의 말에 가족들이 감동했어요. 맞아요, 아버님. 이런 순간이 제일 소중한 거죠. 그래, 이게 진짜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석봉이 말했습니다. 네. 현준과 미영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건배,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연과 은희가 깜짝 생일 선물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어머, 언제 왔어? 깜짝 선물이에요.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는 더욱 따뜻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석봉이 감격스러워했어요. 저희가 더 좋은 사람 만났죠. 은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수연도 고마워했어요. 서로지 뭘. 앞으로도 쭉 가족처럼 지내요. 당연하지. 모든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석봉과 미영, 현준만 남은 조용한 거실에서 석봉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 얘들아. 왜요, 아버님? 너희들이 있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미영이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의가 뭔지도요. 현준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석봉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저희도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좋은 밤이다.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어요. 3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석봉 가족처럼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치킨집에서 나누는 평범한 저녁 식사가 세상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